지난 차시에 원점수 이야기 있죠. 원점수는 의거점이 없어서 서로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 의거점이 없냐면은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달라서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료를 비교하고 싶은데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가 표준 점수라는 개념으로 자료를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표준 점수는 원 점수가 평균이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달라서 비교할 수 없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평균도 달라요. 평균이 다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달라서 비교할 수 없으면 평균을 같게 표준 편차를 같게 변화되면 의거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표준 점수예요. 표준 점수. 그래서 원점수들이 평균도 같고 표준 편차 작게 해서 정상분포국수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점수가 G 점수가 있는데 일단 G 점수는 그럼 평균을 어떠한 과목도 평균을 어떻게 하냐. 평균을 0으로 그리고 표준 편차를 1로 강제 변환한 거예요. 그러면 의거점이 같아서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점수 G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표준 편차분의 원 점수에서 마이너스 평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수가 나오는데 이 표준 점수, G 점수, 그래서 뭐 1.2다, 2.3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원 점수가 평균보다 점수가 적게 되면은 우리가 분자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음수가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점도 길게 나와서 좀 귀찮아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점수가 있냐면은 T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T 점수. 그럼 T 점수 역시 평균을 갖게 표준 편차를 같게 변환을 하게 되는 건데 이 T 점수는 평균을 몇으로 하냐. 많은 심리검사,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T 점수화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평균을 50, 표준 편차 10으로 변환한 거예요. 그러면 이 T 점수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G 점수를 구한 다음에 표준 점수 T 점수는 표준 편차하고 지점수분의 평균을 더하는 거예요. 10G 플러스 50 이렇게 해서 각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표준 점수, 평균을 갖게 표준 편차를 갖게 하면 비교할 수 있는 무엇이 생긴다? 의거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상 분포 곡선에서 의거점이 있으니까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재 한번 다시 보시면 표준 점수의 의미가 있어요. 검사나 조사에서 얻은 원점수들은 평균과 무엇이 달라요?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단순히 더하거나 빼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점수를 평균이 같고 표준 편차를 같은 정상 분포 곡선 안에서 상대적 위치로 표시해서 의미 있는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표준 점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점이 다른 2개 이상의 검사 점수를 더해 총점을 내고 이를 비교하게 할 때 만점과 평균, 표준 편차가 다른 원점수를 서로 더하게 되면 각 점수들의 총점 미치는 영역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원점수를 어떻게 만점이 다르건 만점이 같건 간에 평균과 표준을 같게 변환한다. 그래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G점수, T점수 얘기했고 표준 점수의 특징, 원점수와 달리는 의거점이 있죠. 같게 만들었으니까 백분위 점수의 동간성이 있어요. 백분위 점수 같은 경우에는 100으로 가정한 집단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백분위 우리 집단 내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 백분위 점수 같은 경우 우리 척도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명명척도, 서열척도에 해당해요. 동간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간성이 있는 것이 표준 점수가 되겠고 상대적 위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 분포 곡선에서 위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상 분포 곡선에서 표준 편차의 개념이 이렇게 한 칸 그렸죠. 근데 G 점수는 평균을 제로로 하고 표준 편차를 몇으로? 1로 변환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G 점수를 정상 분포 곡선에서 위치를 보게 되면 평균이 제로, 표준 편차가 1이니까 여기가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지점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T의 점수의 위치를 볼 수도 있어요.
t 점수는 평균이 몇이라고 그랬어? 50이라고 그랬어. 50이라고 그랬고 표준 편차가 몇이라고요? 1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도 아니고 여기에 60이고 여기에 70이고 여기에 80. 그 다음에 40, 30, 20 이렇게 해서 표준 점수를 통해서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T점수는 어떻게 나면은 T점수는 표준 편차를 갖다가 14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그 평균은 50으로 이렇게 둔 거죠. 14 플러스 50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점수는 굉장히 중요한데 원 점수가 의거점이 없어서 의거점을 갖게 만들어서 위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뭐다? 표준 점수예요. 표준 점수. 그래서 우리가 심리 검사의 표준 점수를 통해서 개인이 어느 수준인지 알아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표준 점수의 기술하면은 분포의 표준 편차가 있어야 돼.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분포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개인이 이탈된 표준 점수는 자, 표준 점수는 분포의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개인의 점수를 보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집단의 삼포도를 본다라고 그랬으면 이거는 내 점수가 이 분포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내 점수가 개인이 평균에서 벗어난 거리, 개인이 평균에서 이탈된 정도, 이것을 보는 것이 뭐다? 표준 점수예요. 이쪽으로 있는지 평균 쪽에 있는지 저쪽으로 있는지, 그래서 개인의 위치를 알아보도록 하는 거. 표준 점수. 원점수가 의거점이 없어 생긴 점수가 뭐다? 표준 점수예요. 자, 그 다음에 상관계수를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신뢰도 이런 거 검증할 때 상관계수를 검증을 하게 되는데, 상관이 있다라는 건 무엇인가? 상관계수라는 거 볼게요. 상관이 있다. 자, 이게 상관. 하나가 변할 때 다른 하나가 같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가만히 있느냐, 변해도 정적으로 변하냐, 부적으로 변하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상관계수예요. 그래서 상관계수. 두 개의 변인 간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 있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변인 간의 상관이 있다라는 건 하나가 변함에 따라 다른 것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상관이 있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커피 마시려고 제가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는 거는 불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과 물은 상관이 있어요. 불이 센 불에서 물이 빨리 끓겠죠. 그러니까 뭐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다라는, 앞으로 상관계수 이렇게 표현할 때 relation x 할 때 보면은 불은 물을 끓게 하죠. 또 시간이 있어야 물이 끓죠. 0.5초라도 시간이 있어야 물이 끓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상관이 있어요. 불은 물을 끓일 때 상관이 있죠. 물과 불은 상관이 있어요. 물과 시간도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불은 물을 끓게 하는 원인이 되지요. 불이 있어야 물을 끓죠. 물을 끓게 하는 원인이 되지만은,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은 물을 끓게 하는 원인이 되는가? 라는 거예요. 시간은 아무리 시간이 있어야 물을 끓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원인이 되지만 시간과 물도 상관이 있지만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상관이 있다라는 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반드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상관도와 상관계수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교재 상관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변이, 상관계수는 릴레이션은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적 상관, 완전히 일료하듯, 아니면 부적 상관,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거, 정상관, 역상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상관계수
한 변이 변함에 따라 다른 변이 어떻게 변하느냐 보는 거예요. 정적 상관으로 하느냐, 부적 상관, 역상관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아무 상관이 없느냐. 상관이 있는 건 1에 가까울수록 상관이 있다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의 정도, 그래서 교재에 뭐 상관의 정도 0.90부터 1.1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완전 상관하면은 1이 나오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산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0.9 넘어가면 굉장히 고상관, 극고상관이죠. 그 다음에 0.70에서 90 정도면 고상관, 그 다음에 40에서 70 정도는 중간 정도 상관, 이렇게 이제 분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관이 있다라는 것은 한 변이 변할 때 다른 변이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그럼 상관계수는 분명히 크기가 있는 거죠. 크기가 있는데 이 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상관계수는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커지는지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어떤 거에 영향을 주느냐. 자, 상관계수는 한 변이 변할 때 다른 변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체 다 보지 않고 점수를 제한해서 보는 거냐. 점수 제한. 여기 교재 점수 제한, 서로 다른 집단의 결합, 이렇게 점수 제한과 집단이 서로 같지 않은, 서로 다른 집단이 결합됐을 때 관계성이 있는 것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점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를 다 보지 않고 관찰 점수가 어느 한쪽으로 봐요. 한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요. 입사 성적, 인사 고과. 입사 성적과 인사 고과의 상관을 본다. 제가 기술에 했죠. 입사 성적과 인사 상관을 본다. 그래서 입사 성적에서 일정 수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탈락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아니라 입사 시험에서 이미 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입사에 합격한 사람들하고 상관을 보는 거 같고 전체를 다 보는 거 보면은 전체 다 볼 때가 훨씬 더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선생님과 학생이 있어요. 저랑 학생이 있어요. 제가 A반 담임이 담임과 학생들의 상관을 볼 때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일부만 봐요. 그것과 전체 다 보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상관이 높아져요? 전체 다 보는 것이 더 상관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점수를 제한한다. 범위를 제한하면 상관계수는 낮아집니다. 또 하나, 서로 다른 집단과의 결합.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A하고 B는 상관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A하고 B는 잘 아는 사람이에요. A하고 C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A하고 C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묶어서 상관을 보게 되면 A와 이 집단은 상관이 있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A와 C만 보면 상관이 없는데 서로 다른 집단과 결합해서 보면은 상관이 있게 나오는 거죠. 그것이 서로 다른 집단과 결합. 그러면 이런 건 상관계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상관계수를 어디다 써먹냐? 상관계수. 그제 상관 분석 용도. 상관계수 용도 어디다 쓸 거냐? 상관계수는 어디다 써보냐면요. 자, 공통점을 알아봅시다. A가 B와 상관이 있으면 공통적인 요인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 수학과 과학의 상관, 정적 상관이 있다면 수학, 과학 사이의 어떤 공통 요인을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예언계수, 결정계수라는 거를 공부할 거예요. 예언계수, 결정계수를 알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신뢰도를 검증할 때 실제적으로 상관계수에서 계산은 하지 않지만 상관을 본다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신뢰도 검증할 때 상관계수로 해서 신뢰도를 알아봐요. 얼마만큼 신뢰로운지. 물론 타당도 계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걸 알아보는데, 그래서 공통 요인을 알아볼 수 있다. 예언계수, 결정계수로 통해서 한 변이를 통해 다른 변이를 예측해 보는데 사용한다. 그 다음에 신뢰도를 검증할 때 사용한다. 근데 다른 건 말고 예언계수, 결정계수는 공부를 할게요. 예언계수, 결정계수라고도 하죠. 예언계수, 결정계수를 통해서
한 변인을 통해서 다른 변인을 어떻게 예측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국어하고 영어하고의 상관을 봤어요. 국어하고 영어의 상관을 봤더니 R은 0.70 좀 약간 중고 상관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 어떻게 하냐? R 제곱을 한번 구해 볼게요. R 제곱을 가면 0.70 곱하기 0.70 하니까 R 제곱이 0.49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국어라는 변인으로 영어를 약 49% 예언 가능하다, 설명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로 쓰는 것이 상관계수예요. 그러니까 한 변인을 통해서 다른 변인을 얼마나 예측 가능하냐. 다시 한번 해보면은 지능이라는 변인과 학업 성적, 성취를 상관을 보니까 사실 지능이 학업 성취를 그다지 많이 예언해 주진 못해요. 근데 예를 들어 이것이 0.30이 나왔다라고 하면 R 제곱, 그러니까는 사실 지능이 높다고 성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성적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야 좋은 거예요. 물론 지능이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 중에 똑같이 노력을 했다면은 높은 사람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은 있지만 지능이 높다고 성적이 좋은 건 아닌 거 아시죠? 공부는 해야 돼요. 그러면은 R 제곱을 가면은 0.09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능이란 변인으로 학업 성적은 성취는 약 몇 프로? 9% 예측 가능하다, 설명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예언계수, 결정계수예요. 그래서 우리 상관계수는 관계 있다라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상관계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신뢰도 검증할 때 우리가 상관이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쓸 거고, 그 다음에 예언계수, 결정계수를 알아보는 건 해석할 수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상관계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점수 다시 한번 등장했어요. 규준에 의해 볼 거예요. 규준이 원점수. 원점수는 받은 점수, 검사에서 최초로 얻은 점수. 근데 원점수 갖고 비교할 수는 없다. 내 점수와 다른 사람의 그 점수를 비교할 수도 없고, 내 안에서 나의 국어와 수학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원점수라고 했어요. 왜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의거점, 기준점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기준점이 없다고 그랬어요? 평균이 다르고 또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점이 없어요. 그래서 원점수는 결과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점수는 서열 척도로 보지 등간 척도로 볼 수가 없어요. 원점수의 분포. 어떤 학자는 등간 척도로 보는 학자도 간혹 있지만은 이 급간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럼 규준이란 뭐냐? 우리가 심리검사는 규준 참조 검사와 중거 참조 검사 이렇게 분포할 때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무슨 참조 검사? 상대적인 수준을 알아보는 거, 어떤 위치인지 알아보는 무슨 참조 검사? 규준 참조 검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규준이란 뭐냐? 어떤 검사를 해석할 때 이 놈이 뭐냐? 특정한 기준점이 되는 거죠. 검사를 해석하는 기준점. 규준을 참조하려면 이 규준이 중요하죠. 규준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정 검사 점수 해석에 필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가 있어요. 한 개인이 집단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지표에서 여러분들은 규준하면 어떤 수준, 개인의 위치 이런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검사에서 얻어진 원점수 갖고는 의거점이 없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다. 이 검사를 비교하고 잘 돼.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집단과 비교하자면 어떻게 해요? 이때 비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뭐다? 규준이에요. 규준. 그래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면 규준이 왜 필요하냐? 규준 참조한다는 건 개인의 점수를 규준 집단 내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1등이다. 규준이 우리 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1등이다. 기준이 우리 학교에서 되는 거예요. 전국에서 1등이다. 기준이 어떻게 전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검사 결과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검사 결과를 참조해서 기준을 참조한다는 건 개인의 좀 상대적으로 알아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검사를 참고로 해서 점수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해서 검사 점수의 상대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표 집단의 분포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대표 집단의 분포도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이 획득한 원 점수가 대표 집단에서 평균인지 아니면 높낮이를 알 수가 있죠. 평균 정도인지 아니면 이상인지 이하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국어시험, 영어시험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무슨 참조검사? 기준 참조검사,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심리검사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점이 마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심리검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적인 수준을 알아보려고 기준 참조하는, 이건 대부분의 어떻게 표준화된 검사일 때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된 집단의 검사 점수와 비교해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그럼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기준을 이용한 변환 점수 있어요. 원점수, 변환점수 바뀌는데 100분위, 연령항점수, 표준점수 이렇게 있어요. 근데 기준을 크게 두 단계를 나눈 거예요. 집단 내에서 개인의 위치를 알아보는 집단 내 기준이 있어요. 집단 내에서 개인의 위치를 알아보는 집단 내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이냐면 발달 정도에서 개인의 위치를 알아보는 발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내 기준이 있고 발달 기준이 있는데, 기준은 이제 우리가 제작을 할 거예요. 제작을 어떻게 하냐? 표집을 통해 제작하는데 그 표집 방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없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국 규모로 해서 내가 어느 수준이다 보는데 검사를 통해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집을 통해서 하는데, 일단 쉬운 발달 기준 먼저 할까요? 발달 기준 뭐냐? 발달 상태에서 그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지, 발달 상태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생후 1년, 2년 어떻게 자라는지, 초등학교 때 검사를 했어요. 이게 몇 학년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기준 3가지를 제가 제시할 건데, 여기 발달 기준 교재에서 연령, 학년, 단계 기준 썼어요. 연령 기준, 학년 기준, 어떤 단계에 있느냐, 단계 기준. 그러니까 수검자가 발달 단계에서 어떤 수준인지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발달 기준, 연령, 학년, 단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연령 기준은 뭐 어떤 검사를 했더니 몇 살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점수를 기준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와 비교하는 것이 연령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지능 검사에서 개인의 점수 확인해서 연령표를 통해서 정신 연령을 계산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각 연령의 아동들이 얻은 점수 평균 중앙치를 정리해서 특정 아동의 점수가 어떤 연령에 어떤 수준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거.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몇 살 수준에 해당한다. 이것이 연령 기준이고, 학년 기준은 어떻게 돼요? 평균이나 중앙치를 이용해서 기준을 역시 제작을 하는데, 어떤 학생의 능력 수준이 어떤 몇 학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의 언어 이력 수준이 3학년 학생들이 평균 같다. 그러면은 언어 이력은 학년 관계없이 3학년 수준이다. 단계 기준은 발달 단계에서 어떤 수준이다 했어요. 이거는 뭐 그 성격 발달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도덕성 발달 단계도 있고 그런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연령 기준, 학년 기준, 단계 기준은 발달 상태에서 수검자의 발달 상태에서 어떤 위치인지, 수검자의 정상적인 발달 경로에서 이탈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다? 연령 기준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집단 내에서의 어떤 위치인지 어떤지 알아보는 집단 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차시에 집단 내 기준에서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규준의 종류, 상관계수 봤죠? 규준의 종류가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 있을까요? 규준의 필요성에 대해 알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집단 내 기준으로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